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셀트리온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3월 18일자로 결국에는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까지 버티면서 마지막 날까지 꽉 채워서 제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배당금 지급 일정은 간단하니까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당 500원으로 회사가 배당금을 주기로 결의를 해놨습니다. 이 배당금 500원을 결의한 사항을 주총에다가 안건에 올려서 주총에서 승인이 나면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주식과 현금 배당으로 결정이 될 텐데 우리는 주식 배당은 아니고 현금 배당이죠. 500원, 한 주당 500원이고 한 달 이내에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 주총 한 이후로 4월 25일까지 이 사이에 지급을 하면 되는데 빨리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늦게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빨리 지급하는 회사는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빨리 돈을 주는구나. 대신에 이제 돈을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운용할 수 있는 뭐 기회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늦게 주면은 주주들의 원망은 사겠지만 일단 회사 자체는 좋아지니까 뭐 빨리 받으나 늦게 받으나 어차피 한 달 안에는 무조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배당금이 들어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464조의 2에 보면은 이 이익배당금의 지급 시기라고 해서 이익배당을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 또는 이건 중간배당을 하기로 한 날인데요. 462조의 3 그리고 1항은 중간 배당액 요건 없으니까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지급 시기를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정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주겠다라고 예고를 하는 회사도 있지만 거의 예고 없이 들어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약주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한번 다른 레벨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고 제약바이오 전체로 보면 아주 좋은 모양새이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은 앞서 보셨던 그 레벨업이라는 차 레벨업이랑은 좀 관계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횡보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18만 원대에 이제 털리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일단은 무조건 18만 원대는 홀딩이고요. 17만 원, 19만 원도 홀딩이고 제가 보기에 20만 원도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여기 많지는 않지만 사실 이 지루한 구간을 잘 버텨왔는데 여기서 팔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판단인 거고 어, 주가 변동이 이제 있으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 플레이를 보면 제가 기사 읽지도 않았어요. 기사를 보면 내년 1조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펜트라를 이제 뭐 광고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 세일즈 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진펜트라에 셀트리온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좀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일단 세트리온의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일단 좀 참고를 해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은 여기 약 29. 여기 보시면 29.93% 정도 되겠네요. 3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뭐 꾸준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4분기에 셀트리 헬스케어가 빠지면서 영업이익이 쭉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퍼밴드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퍼 구간이긴 합니다. 셀트리온은 전통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3년, 4년, 뭐 많게는 또 5년까지도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30만 원 넘어갔을 때는 이 갈색 이 퍼밴드가 80배 가까이 됐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배니까 전통적으로 한 50배 정도의 레벨을 형성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30배에서 40배 사이는 퍼가 지금은 90배, 40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30 후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선이 왜 잘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록색 퍼밴드가 50배고 50배랑 36배 사이에 있으니까 약 40배 내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난번에 재무제표 분석했을 때는 40배였었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이 48배 정도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48배는 바이오 제약의 업종 평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50배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현재 상황을 가정했을 때 15만 원 수준인 거고, 예전 평균 정도의 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70배, 80배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기대치만으로 올라가는 데는 70배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펜트라가 잘 팔려서 이 기대치를 한껏 높여줘야 된다. 이제 저평가 고평가에서 좀 저평가 말고 고평가가 좀 돼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실적이 안 올라올 거면 결국 기대감이라도 올라와라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뭐 어렵지만 이런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0배는 절대 안 된다. 13만 원, 14만 원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이 상태로 꾸준히 된다라고 한다면, 현 상태로 유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25년 3월 정도가 되면 현재 가격이 완전 낮은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대는 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팩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24년부터는 헬스케어 발 매출이 없다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일단 연결 부분에서 영업 현황이라고 재무제표에서 공시한 내용인데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전기고 단기입니다. 32기고 33기겠죠.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2조 2천억이었잖아요. 근데 매출액은 큰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2조 1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재무제표에서 특이사항 없이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안에 이제 열어보면은 이제부터 문제가 좀 시작이 되는데, 자, 계약 종료일이 일단 23년까지 땡 하고 이제부터는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체결된 주요 공급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1조 3천억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매출이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한 매출도 잡히겠지만, 셀트리온이 자체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판매한 매출이 1조 3천억 정도 잡혀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1조 3천억은 일단 빠진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 자산이 너무 많아요. 재고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31기, 32기, 33기는 이제 22년, 23년, 이제 20년, 21년 이렇게 했는데 잘 나갈 때 뭐 쭉쭉쭉 있었겠지만, 재고 자산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면서 5천억 수준, 6천억 수준이었는데 3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고 자산 2조 4천억이나 늘어나면서 이거부터 해소를 해야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실제로 발생이 되는 거죠.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반드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판매가 되고 수익으로 들어오고 현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쪽에서는 31기, 32기에 비교했을 때는 많이 줄었는데, 합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기 금융 자산들은 늘었고 매출 채권은 줄었는데, 매출 채권이 줄어들면서 결국 재고가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매출 채권은 반토막 정도 줄었지만 재고 자산이 2조 4천억이나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2조대인데 재고부터 털어내려고 하면, 재고 사실은 이 재고는 또 가지고 있으면서 평가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재고는 가지고 있으면 보관비나 아니면 보관하는 과정에서 뭐 유통기한이 지난다거나 아니면 파기를 한다거나 창고가 모자라서 버려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평가 손실 부분도 비용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핵심적인 부분은 재고 자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뒤에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이 제품과 제공품이 이제 만들다가 만 상태인 거고, 앞으로 만들어질 상태, 이제 원재료, 부재료, 상품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기의 제품의 이 재고 자산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2조 4천억 정도 늘어난 이런 상황인 겁니다. 플러스 2조 4천억. 재고가 많이 늘어났죠. 자, 그래서 실제로 셀트리온이 잘 되려면 결국 목표는 진펜트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램시마 이거 10억 원인데, 여기 상상인 증권에서 11일쯤에 나온 레포트인데 10억 원이 아닙니다.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바보들입니다. 억 단위고요. 9천억, 이제 보통 2천억 정도 이제 매출이 꾸준히 나오면서 23년에 셀트리온의 램시마 그 IV 제형은 약 1조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고, SC 제형도 이제 미국에서 매출이 늘어날 테지만 결국 이제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팔릴 테니까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단말기에서도 일단 한 3달, 4달 정도는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 데이터가 11월 달 거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고려를 한 상태이고, 상상인 증권 말고도 다른 증권사에서도 대부분 이 이후로 이제 실적을 잡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600억에서 바로 2천억까지 늘어나는 이런 수준으로 엄청나게 호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펜트라가 핵심이고 무조건 진펜트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사는 모르겠지만 서정진 회장도 부자고,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진펜트라가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합병 완료 이후에 2분기까지는 큰 실적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권 상각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권 상각이 뭐라 하면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특허권 같은 거 이제 가지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 보장을 해 주면서 셀트리온과 합병하면서 10년 동안의 가치를 상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5년밖에 안 남았으면 이 5년에 대해서 남은 5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한테 비용을 줄여주는 겁니다. 영업권의 상각비를 줄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10년 동안의 비용을 상각해야 될 거를 셀트리온이 합병해서 그 자산에 대한 특허권은 있지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상각을 해주는 겁니다. 2배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용을 줄여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부분이 있어서 매출이 반드시 늘고 영업이익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이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무시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진펜트라라는 거. 그래서 2조 1천억 매출 중에서 핵심적으로 차지해야 될 부분들이 진펜트라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매출은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매출을 3조 4천억까지 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표인데, 일단 대신증권은 3조 6천억 정도를 24년에 보고 있고요. 한투는 3조 2천억 정도 수준. 그러니까 다 대부분 요 사이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가이던스는 3조에서 한 3조 5천억 수준 사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퍼가 40배는 이제 27만 원 수준, 이제 퍼가 48배면 33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를 가까이 제가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30%로 줄였을 때는 여기서 한 20% 정도는 또 주가가 좀 감소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설명 까먹은 게 있는데, 이 트룩시마가 사실은 이 원투펀치 이후에 쓰리펀치거든요. 이제 트룩시마가. 근데 트룩시마가 좀 점점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23년에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시면 휴미라는 이제 휴미라나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의 그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바닥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휴미라는 파이프라인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기댈 것은 램시마 이외에 이 트룩시마였는데, 이 트룩시마가 매출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평균 약가가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했을 때는 생각보다 트룩시마도 좋지만은 않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재무제표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이요. 네, 그런 부분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팩트에 기반한 증권사 뭐 이 피를 속일 수 없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수급입니다. 수급. 실적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적자난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테마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반도체의 어떤 그 수급 쏠림 현상을 일부 해소하면서 생각보다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아까 이렇게 차트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이 스텝 1, 스텝 2는 잘 밟아놨고요. 결국에는 수급입니다. 수급.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과. 그러니까 절대로 팔지 마시고요. 요 결국엔 주가 올리는 거는 수급이에요.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엔 수급입니다. 대신에 수급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수급으로 올라간 종목들 급등했었던 거 사면은 만에 빠지면 다시 올라가기 진짜 힘듭니다.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올리는 게 좋지만은 않지만, 셀트리온은 테마와 실적과 어떤 그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유하시는 데 도움 되시도록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추천까지 제가 홍보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만원, 6만원짜리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입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종목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